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앞에서는 계속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 최후 추정에 관한 얘기를 좀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클래스를 나눌 때 우도를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 밀도를 알고 있을 경우에 그 확률 밀도를 기준으로, 그게 LRT 결정 규칙이죠. 즉 우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즉 확률 밀도 함수가 다른 말로는 우도라고 표현할 건데, 즉 likelihood 함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최후 추정법에 의한 확률 밀도 함수의 추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maximum likelihood 최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최후, 이게 그거 얘기인가 아닌가?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그 어쩔 수 없이 또다시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가장 그럴싸한 확률 밀도를 추정한다는 의미로 최후 추정법이라는 방법론의 제목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비슷한 어프로치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시 지금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항상 확률 밀도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확률 밀도를 알 경우에 우도를 알 경우에 우도를 비교해서 가장 그럴싸한 걸로 판단합시다. 근데 확률 밀도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확률 밀도 분포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많은 예를 들었던 남학생, 여학생의 키의 분포 같은 거를 기준으로 키를 주어졌을 때 남학생이 저학생이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그 패턴 인식의 가장 기초적인 예제 하나를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예는 뭐냐면, 그럼 남학생, 여학생의 키의 분포, 확률 밀도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린 사실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 자료로부터 확률 밀도를 결정해서 써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실험 자료들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주변에 앉은 학생들 뭐 20명을 기준으로 확률 밀도 값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뭐 그룹 100명, 1000명을 데려다가 확률 밀도를 구해야겠죠. 그런데 확률 밀도를 구하는 방법론 자체도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요. 보통 두 가지 어프로치 중에 하나를 씁니다. 한 가지 방법은요, 파라메타 추정법이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파라메타 에스티메이션, 또 하나는 파라메타를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파라메타를 우리가 한글로는 모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모수 밀도 추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Non-parametric density estimation 방법과 parametric density estimation, 이런 두 가지 방법론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보통 우리가 택하게 됩니다. 그럼 파라메타를 사용하는 방법론이라는 것은 어떤 걸 나타내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즉 밀도에, 확률 밀도에 그런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그런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정한 형태라는 건 그러면 저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겠구나.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학적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형태라는 거는 가우시안 형태일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서 확률 밀도를 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확률 밀도가 가우시안 형태일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우시안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 모양이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루트 2파이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마이너스 뮤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러한 수식의 형태로 그 확률 밀도가 주어질 거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파라메타 추정이라는 거는 이 형태를 규정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바로 요거죠. 표준 편차와 또는 분산과 평균값만 알면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가우시안의 형태를 결정짓는 파라메타들을 구하는 거예요. 즉 평균값이 뭔지, 분산값이 뭔지 최대 우도 추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파라메타 추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경우가 또 있다 그랬죠. 비모수 밀도 추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비모수 밀도 추정법은 밀도의 모양이 어떨 거다라고 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로부터 확률 밀도를 추정하는데,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그 안에 존재해요. 뭐 커널 밀도 그 추정법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접 이웃 규칙법이라는 또 다른 방법론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이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우리가 추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 파라메타 추정법에 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파라메타 추정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확률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확률 밀도의 모양이 어떨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떨 거다라는 가정? 가우시안 형태일 거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우시안 형태일 거라는 가정은 뭐예요? 확률 밀도가 이렇게 벨 모양일 거다라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우시안 함수는 이런 벨 모양이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벨 모양이 어떤 거일까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때 필요한 게 그 파라메타들인데 결국에는 이 가우시안 밀도 함수의 벨 모양을 결정짓는 두 개의 파라메타가 있었죠. 평균값과 분산값인데, 즉 파라메타 추정이라는 거는 그 주어진 데이터들의 모양이 가우시안일 경우에 그 가우시안 함수의 평균값과 분산값을 구하는 방법, 그걸 얘기하고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최대 우도 추정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최후 추정법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말 그대로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의미만 먼저 파악하면 좋은데, 말 그대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거는요, 가장 그럴 것 같은 친구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그럴 것 같은 친구.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이 바로 아래에 최후 추정이라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의 방법에 대한 그런 가장 간략한 소개가 잠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X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개변수 세타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예요. 자, 사실은 또 이제 기호가 세타라는 기호가 나오고 x라는 기호가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요 밑에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뭐냐면 여기 x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수평축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생들의 키 6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X축이 사람의 키를 나타내는 센티미터로 된 단위로 된 키의 자료일 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150cm고 얘는 152cm고 뭐 얘는 160cm고 뭐 164, 뭐 165, 뭐 얘는 175, 뭐 이런 식으로 한 6개의 데이터가 얻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X라는 표시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기호로 그 친구를 X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발생시켰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겠죠. 그 모집단의 그런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건데, 모집단의 형태가 지금 세타1이라고 표시된 혹시 이러한 확률 밀도 커브에서 얻어진 자료일까? 또는 세타2라는 변수들로 구성된 또 다른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혹시 이러한 확률 밀도를 갖는 모집단에서부터 나왔을까? 그 확률 값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타1이라는 파라메타들로부터 이 값들이 나왔을 확률과 세타2라는 변수값들, 파라메타를 갖는 확률 밀도에서 요 데이터들이 나왔을 확률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타 1, 세타 2 딱 두 개의 그래프만 그렸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보다 조금 차이 나는 또 다른 세타 함수, 예를 들어서 뭐 세타 3라 그럴까요? 그리고 세타 4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세타 4 함수 또는 여기 왼쪽에도 더 이런 쪽으로 이런 세타, 모양은 아무렇게나 지금 제가 막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세타 제로에서 나왔을 확률 뭐 등등.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세타 값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다양한 세타 값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세타 값들로부터 나왔을 x가 나왔을 확률 값을 계산해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런 어떤 또 다른 커브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즉 세타 제로에서 나왔을 확률이 요 정도, 세타 1에서 나왔을 확률이 요 정도, 뭐 세타 2에서 나왔을 확률, 뭐 세타 3, 뭐 세타 4 등등 다양한 확률 값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즉 최우 추정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이 내용은 뭐냐면 가장 그럴싸한 파라메타, 그 중에서 바로 요 값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보면은 즉 어떤 주어진 파라메타들로부터 우리 주어진 데이터들이 나왔을 확률 값을 최대화, 아규먼트 맥스는 이거는 일종의 그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값을 최대화 시켜주는 아규먼트 세타 변수 얘기하는 거죠. 이 파라메타 세타, 그 값을 찾아내는 방법론이 있으면 그걸 찾았을 때 그 세타 값이 가장 그럴싸한 파라메타 값일 거라라는 겁니다. 자, 이걸 말로만 표현하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게 쉽게 얻어질까라는 어떤 의아심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보다 수학자들이 풀어보니까 아주 쉽게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말대로 최대 우도를 갖는 파라메타 세타, 파라메타들은 이미 정해져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퓰레이션 안에 그런 특정한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파라메타를 구할 거냐? 최후 추정해를 구한다. 즉 가장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확률 밀도를 만들어내는 파라메타, 그거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파라메타의 조건에서 가장 그럴싸한 확률을 갖는 요 지점을 찾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진짜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수학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지 그걸 찾아지고 방법론은 어떤 건가 한번 우리가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